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자입니다. 올해로 66, 서울 근교 단독주택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들 동수와 며느리 은지,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자 민주도 저희 가까이에 살고 있죠. 오늘 여러분께 앞과 뒤가 다른 제 며느리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 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마도 지난 추석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추석 아침이었어요. 부엌은 명절 음식 준비로 아침부터 분주했죠. 며느리 은지가 일찍 와서 저를 돕고 있었어요. 은지야, 이 전 좀 뒤집는 것. 좀 도와줄래? 제가 말하자 은지는 환하게 웃으며 네,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고 대답했어요. 우리 은지는 참 착하고 성실한 아이예요. 항상 웃는 얼굴로 묵묵히 제 옆에서 일을 거들었죠. 저는 속으로 참 복도 많지,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다니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음식을 다 만들고 포장하면서 제가 무심코 뱉은 말이 문제가 되었나 봐요. 은지야, 이 나물은 좀 싱겁게 됐네. 동수가 짠 걸 좋아하니까 나중에 간장 좀 더 넣어서 먹어. 은지는 제 말을 듣고도 여전히 웃으면서 어머니, 이 정도가 딱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죠. 평소처럼 덕담을 건넨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가족 단체 카톡방에 은지가 올린 메시지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명절 때 또 혼자 음식 다 했네요. 어머님은 쉬고 저는 일하고 며느리는 노동력이죠 뭐. 하하라고 웃음 표시를 붙였지만 그 글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분명히 그날 저와 함께 음식을 만들었는데 왜 혼자 다 했다고 했을까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은지가 혼자 다 한 건가? 아니면 제가 너무 편하게 있었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단둘이 있을 때는 환하게 웃으며 괜찮아요, 어머니라고 말하던 아이가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다른 말을 하는 걸까요? 제게 직접 서운한 게 있었다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서운함이 밀려왔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 시댁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였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번 명절엔 음식도 간단히 해서 좋더라 하고 말했어요. 사실 은지에게 수고했다는 뜻도 담겨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은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좋으셨겠죠. 전 손목에 파스 붙였거든요.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친척들은 모두 어색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정말이지 너무 당황스러웠죠.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이렇게 작은 오해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며느리는 왜 저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난처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속이 터질 듯 아파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집에서 하루 자고 가기로 한 아들 동수와 은지가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제 방문 밖으로 희미하게 들려왔죠. 은지야, 엄마랑 통화할 땐 안 그런 것 같더니 왜 식구들 앞에선 그렇게 말해? 동수의 말에 은지가 대답했어요. 단둘이 말하면 어차피 아무 소용 없잖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가족들 앞에서 보여줘야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이지 충격을 받았어요. 참았다고? 제가 은지에게 대체 뭘 그렇게 심하게 했다는 걸까요? 제가 혹시 모르는 사이에 은지에게 상처를 줬을까? 아니면 제가 너무 솔직하게 대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꼬박 지새웠죠. 계속해서 곱씹어 생각했죠. 내가 정말 며느리를 힘들게 했을까? 아니면 이건 그저 소통의 문제일까? 아님 평소 며느리의 성격과 말하는 습관의 문제인가? 며칠 후 사랑스러운 손자 민주가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엄마가 맨날 할머니 집 와서 일할 때 화난 척해요. 근데 둘이 있을 땐 잘 웃으시던데 왜 그럴까요? 8살짜리 아이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어른들 사이의 복잡한 감정을 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어 그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어른들한텐 사연이 많단다, 민주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둘이 있을 때는 괜찮다가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제가 며느리를 학대하는 시어머니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제 행동 하나하나가 은지의 입을 통해 시어머니의 갑질처럼 포장되어 들려오는 것 같았죠. 가족들 앞에서 하는 은지 이야기에는 습관처럼 제가 나쁜 시어머니로 등장하고 은지는 착한 피해자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죠. 제가 은지야, 김치 좀 더 담가놔야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때도 둘이 있을 때는 네,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친정엄마와 통화하는데 시어머니가 김치까지 담그라고 하시네라고 말했다는 걸 듣게 되었죠. 저는 정말이지 너무 속상하고 억울했어요. 제가 김치를 담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김치가 부족하니 담가야겠다는 혼잣말이었는데 은지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30년 넘게 아들 키우고 가족을 섬기며 살아온 사람이고 나름대로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은지가 좋아하는 반찬을 따로 만들기도 하고 아이들 힘들까봐 명절 음식도 간소화하려고 애썼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혹시 정말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었을까요? 아니면 며느리를 너무 편하게만 생각한 게 문제일까요? 밤마다 이런 생각이 저를 괴롭혔어요. 내가 정말 나쁜 시어머니인가? 아니면 요즘 며느리들이 다 이런 건가?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우리 가족이 점점 어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솔직한 성격이라 명절만 되면 말 실수할까봐 긴장하게 되고 가족 모임도 더 이상 편하지 않게 느껴졌죠. 동수도 제 눈치를 보고 민주도 엄마 아빠 사이, 할머니 사이에서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가족 간의 정마저 사라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야겠다고요. 더 이상 피하거나 숨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가족 모두가 저희 집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하던 때였어요. 제가 은지가 좋아하는 소고기 장조림을 직접 만들었는데 손자 민주가 그걸 정말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저는 흐뭇한 마음에 은지에게 말했어요. 은지야, 민주가 장조림을 이렇게 잘 먹네. 너 좋아하는 더덕무침도 많이 만들어놨으니 반찬통 집에 갈 때 챙겨가서 편하게 먹거라. 은지는 제 얼굴을 잠시 보더니 사람들 앞에서 싸늘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희 냉장고에 반찬이 너무 많아서요. 저희 엄마가 해준 것도 있고 그냥 엄마 반찬부터 먹을게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억지로 웃으며 다시 말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도 이 시어머니가 어제 열심히 만들었으니. 그런데 은지는 제 말을 잘라버리며 어머니, 저 요즘 진짜 너무 힘들어요. 회사 일도 그렇고 애 챙기고 집안일까지 다 하는데. 솔직히 어머니가 반찬 챙겨가라고 하셔서 냉장고 정리하는 것도 저한테는 스트레스예요. 식탁에 앉아있던 모든 가족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내가 밤새 만들어서 가져온 반찬이 스트레스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한 일들이 다 이 아이에게는 짐이었구나.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제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고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은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은지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은지가 갑작스러운 제 말에 놀란 듯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시키면서요. 나도 섭섭한 게 많지만 말 안 했어. 너도 힘들었겠지. 그런데 말은 그 사람과 정면에서 진심으로 소통해야 가치가 있는 거야. 은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놀라움이 스치는 듯 했죠. 내가 진짜 미안했다면 그건 우리가 단둘이 얘기할 때였을 거야. 남들 앞에서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 그건 나를 상처 주는 행동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보다 모욕이 먼저 느껴져.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 제가 느꼈던 서운함과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제 말이 끝나자 은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요. 어머님에게 엉뚱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도 미안함과 후회가 묻어났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아이도 나름의 어려움과 상처가 있었을 거라는 걸. 어쩌면 저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워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우리 둘 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도요.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고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던 거죠. 다시 말하지만 나도 사람이고 너의 엄마이자 시어머니란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둘이 있을 때 직접 하자. 그래야 서로의 진심이 닿아 관계가 발전하지 않겠니? 그날 이후로 우리 집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은지도 마음에 있는 말을 저에게 직접 하기 시작했고, 저도 며느리의 마음을 더 헤아리려고 노력했죠. 이제는 은지가 뭔가 서운한 게 있으면 어머니, 사실 추석 때 열심히 제사 음식 준비했는데, 간단해서 좋다는 말씀은 좀 서운했어요. 하고 직접 이야기해요. 저도 아이고 은지야, 내가 네 입장까지 생각을 못했네. 정말 미안하다. 하고 사과할 수 있게 되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해는 말의 내용보다 말의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먼저 진심을 내보이니 며느리도 마음을 열어주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서로의 방식을 탓하기보다 서로의 마음을 보려고 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따뜻한 관계가 되었답니다. 가족 모임도 다시 웃음꽃이 피고 민주도 눈치 보지 않고 할머니와 엄마 사이를 오가며 장난을 칠 수 있게 되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가족이니까 참는 게 아니라 가족이니까 더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반드시 단둘이 있을 때 진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대화와 진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가족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